자, 오늘은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 같이 읽기 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 세 가지 개념을 주로 다룰 겁니다. 첫 번째 에너지와 에너지 센터, 두 번째 쌈스카라, 세 번째 놓아버림. 이 세 가지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게 마이클 싱어의 어떤 그 저작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얘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이든 다른 책이든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명상, 영성, 심리 프랙티스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중요한 컨셉들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에너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싱어가 말하는 여기서의 에너지는 내면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내면의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쉬워요. 우리가 이 신체, 육체, 물리적인 이 생화학적인 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칼로리가 필요하고 영양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잠도 뭐 잘 자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충족시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다거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내면에서 뭔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힘들이 넘쳐나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애한테 차였다든지 내가 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있다든지 뭐가 이런 절망적인 일이 있으면 내 몸에는 에너지가 충분하고 물리적인 화학적인 에너지가 충분하고 내가 잘 기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어떤 처지는 절망적인 어두운 닫힌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거를 만드는 게 이제 내면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그 한자 문화권에서는 기라고 불렀고, 인도에서는 샥티라고 불렀고, 뭐 기독교권에서 뭐 영이다, 스피릿이다라고 이제 부른 거고. 그랬을 때 이 싱어한테 있어서는 이 에너지를 다루는 게, 이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를 많이 가져가는 게 이 명상과 이 자기의 영적인 프랙티스의 어떤 핵심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원리를 이해하면 좋냐.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딱 간단하게 말했을 때 싱어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 하트, 심장, 그 가슴이 열려있냐 닫혀있냐를 얘기를 해요. 가슴이 열려있으면은 에너지가 우리한테 흘러들어오고, 가슴이 닫혀있으면은 에너지의 흐름이 막힌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가슴이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신체 가슴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좀 상징적인 가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먹먹하다 할 때 우리가 그게 실제로 육체적인 가슴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그 뭔가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싱어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원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어로는 가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spiritual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spiritual heart를 이제 인도 사람들은 가슴 차크라, 이 차크라라고 하는 에너지 센터가 있고, 여기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와 그 사람한테 버림받았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슴이 열리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 밝게 빛나 보이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열이 넘치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절을 당했다나 그러면은 이게 다치게 되고, 그냥 모든 게 다 우중충하고 모든 게 다 싫고 그냥 모든 게 다 하고 막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너지가 막혔을 때의 감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거는 이 가슴 차크라라고 부르던, 이 하트라고 부르던, 심장이라고 부르던, 또는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사실은 마음을 여느냐 닫느냐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 심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자라는 거는 이 가슴, 하트와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렸느냐 닫혔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가 흐르기도 하고 기가 딱 막히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사실은 싱어는 이제 그 서구권 사람이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뭐가 인도 말로는 차크라가 어쩌고저쩌고 뭐 샥티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 우리처럼 인도 문화권은 아니지만 동북아시아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찰떡같이 알았습니다. 기가 흐르냐 막히냐,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우리가 다 알거든요.
좀 무협지 세대이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뭐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그거보다 좀 다른 세대인 분들도 어쨌든 뭔 말인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 마음이 열렸느냐 닫혔느냐? 마음이란 곧 가슴이다 그러면 우리는 찰떡같이 알아듣죠. 그래서 이 마음, 가슴 차크라, 중단전 뭐라고 하던 심 이것이 닫혔느냐 열렸느냐가 굉장히 어떤 우리한테 있어서 중요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음을, 심장을, 가슴을 닫고 사는데 이제 그 원인이 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원인이 되는 게 이 삼스카라라는 거예요. 삼스카라는 한문어로 번역을 하면 행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 불교 텍스트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색수상 행식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색수상 행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체험하는지를 정리한 5 무더기예요. 우리 어떤 이 체험에. 거기서 말하는 행이랑 이 삼스카라랑 똑같은 건데, 삼스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거에 반응하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내가 마음에서도 어떤 경향성이 생긴단 말이죠. 어떤 패턴이 생기려고 그래요. 그것들이 고착화되어 있는 게 삼스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일에서 내가 하려는 것들이 그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감정을 느껴야 된다는 것들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 또는 어떤 패턴으로 해결되지 않은 패턴으로 남아있는 거를 보고 삼스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 때 음대를 가고 싶었어. 그래서 실용음악과에 가서 나는 음악을 배우고 싶었어. 내가 보컬을 전공을 했는데 그 딱 시험장에서 교수들이랑 면접 보는 사람들 딱 앞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목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시험 시작하기 5분 전인데. 그래서 목 캔디를 하나 먹었어. 근데 내가 긴장해서 갑자기 그게 목에 팍 걸렸어. 그래서 갑자기 사례가 들려서 기침을 엄청 했어. 근데 기침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노래를 제대로 못 불러서 대학을 못 가고 내 인생이 망했어. 그래서 난 너무 화가 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갖다가 너무 화가 나지만 난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대학은 떨어지고 딴 데를 갔는데 20살 되자마자 술 많이 마시고 잊어버려야지 하고 잊어버리려고 이걸 억눌렀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년 10년이 지난 뒤에도 누가 목캔디 먹을래? 하고 목캔디를 딱 주는 순간 내 안에 있던 이 패턴 삼스카라가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억울함과 그 패턴이 왁 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체험 마음을 걷다가 빡 닫고 디스트랙션 딴 데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 그것 때문이 아닌데 뭐 하나 핑계를 잡아서 화를 낸다거나 뭐 움츠러든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자신을 그 감정적인 패턴 고통으로부터 방어하는 걸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삼스카라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하나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쌓여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 삼스카라가 우리 안에서 쌓여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어요. 긍정적인 삼스카라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급전이 필요해서 어디 아르바이트를 가요. 그러면 거기에 터줏대감 같은 이제 아저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아저씨들이 갑자기 쉬는 시간에 젊은 애들 불러놓고 이렇게 불른 다음에 내가 말이야 젊었을 때 말이야 하면서 자기 왕년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게 처음 한 번은 들어줄 만한데 한 2달 같이 써보면 2달 60일 중에 한 50일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느껴지는 그 기분 좋음, 내가 이 잘났다라고 하는 그 느낌의 패턴을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긍정적인 삼스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삼스카라가 있고 긍정적인 삼스카라가 있는데 부정적인 삼스카라는 우리가 그걸 눌러버리려고 하고 긍정적인 삼스카라는 그걸 안 눌러고 그래요. 그걸 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과거에서부터 만들어진 패턴, 저장된 이 에너지를 누르거나 잡아놓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느라고 내 마음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을 느끼지 못하고 다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에너지가 없는 이유다.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 힘이 빠지고 우중충하고. 이게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얘기를 한 양반이 뭐가 있냐면 심리상담 중에서 이제 게슈탈트 상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만든 사람이 프리츠 펄스라는 아저씨인데 프리츠 펄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해결 과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unfinished 이 비즈니스라고. 이 미해결 과제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미해결 과제가 우리의 그 의식 살짝 아래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해결되려고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나 두 개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무수히 많이 쌓일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거를 미해결 과제를 억누르고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거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울증이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명상 전통과 이 심리 상담 전통에 이어지는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쪽에서부터 올라오는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그 과거의 에너지와 이 행위와 생각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잡아놓으려고 하거나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우리는 에너지의 흐름을 못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삼스카라가 올라오면 뭘 해야 되느냐.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습관적으로 해왔던 방법인 마음을 닫고 억누른다거나 그걸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지켜보고 바라보고 억누르려고 하지도 말고 붙잡으려고 하지도 말고 알아차려주고 있으면 얘가 저절로 지 에너지라는 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반응을 안 해주고 계속해서 먹이를 안 주거나 억눌러주지 않으면은 지가 후 하고 놔줘 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명상하는 특히 이제 알아차리고 내가 그걸 바라보는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 감정의 패턴을 해소하는 아주 주요한 테크닉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그 목캔디에도 다시 얘기를 들어보면 목캔디를 보니까 화가 올라와. 억울함이 올라와. 그랬었지 하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하냐면 얘랑 싸우거나 얘를 억압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걔한테 휩쓸려 가요. 그래서 먹이를 계속 줍니다. 내가 또 그랬었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진짜 실력이 있었는데 그 목캔디 하나 때문에 아니 목캔디 회사가 이걸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나는 나보다 실력 없는 놈들도 저렇게 가가지고 가수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하고 거기 휩쓸려가면서 먹이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목캔디를 보니까 이런 감정이 떠오르는구나. 여기 억울한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이 부정적인 에너지와 함께 이게 같이 올라오고 있구나. 를 알아차려주고 있고 지켜봐주고 있으면 올라올 만큼 올라오고 올라올 만큼 올라오고 올라올 만큼 올라오고 화나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수치스럽고 와 하면서 이 에너지가 이 패턴이 점점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내가 먹이를 안 주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놔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쭉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목캔디를 봐도 그 패턴이 이 분노와 그거의 패턴이 이전만큼 강하게 안 올라오게 돼요. 한번 중화가 되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단서에 대해서 볼 때마다 올라오는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굳이 안 닫아도 되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 내가 가슴을 열어놓을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슴을 열어놓는다는 건 다른 말하면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일에 반응하고 여기에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내가 여기서 존재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릴렉스돼 있고 내 안에 흐르는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다. 흐름을 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되냐? 기본적으로 그냥 내 안에 사랑과 기쁨이 차오르게 된다. 근데 현대인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한다.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걸 잘 못하거든요. 불안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 보면은 바로 떠오르는 네 글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 맞아요. 그건 뭐냐면 계속 급한 거거든요. 열려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갇혀있는 거예요. 빨리 읽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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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작은 생각 안에 나를 가두게 되면은 내 가슴이 다치게 되고 에너지가 안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가지 개념을 쭉 다뤄봤어요. 에너지와 그 에너지가 흐르는 이 어떤 중심점의 에너지 센터로서의 우리 마음, 가슴. 그리고 그것들을 채우고 있는 그것들을 맡게 되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쌈스카라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휘둘리는 것도 아니고 바라보고 있으면 놓아버리게 된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놓아버림에 대해서는 사실 저번 시간에 온 분들은 내가 그냥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싱어의 기본적으로 요 에너지 다루는 거 말고 다른 한 축은 뭐냐면 나는 이 가슴, 마음, 에너지 모두가 내가 아니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의식이 곧 나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진짜 나로서 바라보는 나로서 고통이 올라오든 기쁨이 올라오든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해주고 있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경험 자체를 나라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게 있다. 그러지 말고 이건 그냥 내 안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상이구나 하고 바라보게 되면은 방금 얘기했던 놓아버림도 잘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쌈스카라들이 해소가 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조금 더 가슴을 열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에너지가 잘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중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신 분?